여러분, AI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버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요, 진짜 위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경쟁 구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최고의 퀄리티와 압도적인 물량이 딱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까 하는 문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독일 전차 지휘관이 남긴 이 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이 과연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금 AI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죠. 아니, 뜬금없이 웬 2차 세계대전 얘기냐 싶으실 거예요, 그쵸? 80년도 더 된 낡은 전차 싸움이 어떻게 최첨단 AI 경쟁이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가부칼 리서치의 분석과 루이 뱅상 가부는요, 바로 이 역사적인 비유야말로 지금 이 복잡하게 얽힌 AI판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AI의 진짜 위협은요. 내부의 거품 붕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한 중국 2.0이라는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중국 2.0이 뭘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탄생 배경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중국 2.0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국가적인 생존 전략이에요. 서방 세계에 기대는 걸 완전히 없애고 필요한 모든 걸 우리 힘으로 우리 땅에서 해결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7년이라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2018년에 미국이 관세를 딱 때리니까 이걸 신호탄으로 삼아서 2021년에는 자국 내 부동산이랑 빅테크로 흘러가던 어마어마한 돈의 물줄기를 정부가 강제로 제조업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2025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치로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2019년만 해도 중국은 자동차 수출량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세 가지 강력한 기둥에 있습니다. 첫째, 값싼 에너지. 둘째, 넘쳐나는 고급 인력. 그리고 셋째, 국가가 밀어주는 값싼 자본.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조 공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이 AI 개발이라는 경주에서는 또 어떻게 완전히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념에서 시작돼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고요. 중국은 국가의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따릅니다. 이 철학의 차이가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미국은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처럼 생각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AI, 즉 AGI를 만드는 꿈을 꿔요. 이걸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죠. 하지만 중국한테 AI는 그런 거창한 꿈이 아니에요. 그냥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차이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격차를 만드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테슬라 공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하이 공장이 미국 프리몬트 공장보다 생산성이 거의 2배나 높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6분의 1밖에 안 되고 엄청난 의료비 부담 같은 것도 없죠. 이건 뭐 비용은 확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내야 하니까 기술을 꼭꼭 숨기는 폐쇄적인 AI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중국은 산업 전체를 피우는 게 목표니까 기술을 그냥 공짜로 풀어버리는 오픈소스 전략을 쓰는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0%예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미국의 최고 벤처 캐피털 중 하나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에 따르면 자기들한테 투자받으러 오는 스타트업 10곳 중 8곳이 중국이 개발해서 무료로 푼 거대 언어 모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생태계가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지정학적 분석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루이 가부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는데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의 중국이 사실은 금융위기 직후 모든 게 바닥을 쳤던 2009년의 미국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값싼 자본, 노동력, 에너지를 모두 갖추고 거대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굉장히 역발상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중국 시장 아시다시피 엄청난 경쟁 시장이죠. 정부 지원받은 기업들이 정말 피 튀기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부는 아무 기업에나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강력한 성벽을 가진 기업에만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을 가졌거나, 둘째, 아예 경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거대하거나, 셋째, 국가가 경쟁 자체를 막아주는 보호산업에 속한 기업들, 이런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투자 논리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수혜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틴 아메리카예요. 아니, 뜬금없이 웬 라틴 아메리카냐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자원과 생산기지가 필요하겠죠. 그 가장 유력한 대안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뒷마당, 즉 라틴 아메리카인 겁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안정을 꾀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매력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브라질 국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는 게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2.0의 무서운 강점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국가 주도 모델은 산업 생산, 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국가는 명령으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급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 즉 수요까지 명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비하세요, 결혼하세요, 아이를 낳으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중국 2.0 모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릅니다.